네, 오늘 일단 네. 날은 좋은데 오늘 오다 보니까 사무실 스튜디오 오는데 날씨 괜찮아요. 네, 이제 봄 같아.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네. 나스닥 일단 오늘 또 급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연준 인사. 근데 우리 참 방송 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연준 인사들도 꼭 이 차트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딱 저항선 근처에서 또 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또 시장이 마치 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이 정도면 나스닥 이거 상승 추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확실히 돌아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그런 변곡점에서 딱 물을 꼈네. 그렇죠. 네.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그동안 계속 약간 좀 비둘기 의견을 냈었던 브레이너드 우리 누님이라고 하는데 누님. 네, 갑자기 부의장 조금 누님. 이제 그 긴축 속도에 대한 의견을 좀 했죠. 근데 사실 다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50bp. 그러니까 이제 좀 50bp 인상이랑 뭐 이제 축소, 양적 축소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좀 그동안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냈었던 분이 갑자기 이런 의견을 하니까 시장에서 좀 놀란 것 같기도 한데, 덕분에 장단기 금리는 다시 재역전이 됐습니다.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단기 2년물 금리는 다시 좀 빠져서 장기 금리가 2.55로 끝났고요. 10년물이. 그 다음에 이 미국 2년이 2.52로 끝나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계속 은행주를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어제는 사실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은행주가 하락 좀 심했었거든요. 이제 여기 마진도 좀 안 나오고 중장기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이렇게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금리나 예대 마진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 살아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보다 어제는 이제 오늘은 다시 또 이제 재역전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주를 하나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 금리 올랐으니까 다시 은행주가 좀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종목이 빠져도 오늘 뭐 사실 기술주들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이랬을 때 좀 계좌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올해는 금융주 포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는 올라갈 때 너무 따라잡지 마시고 눌러줄 때 뭐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뭐 4대 금융지주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좀 계속 조금씩 은행주들은 포트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한번 또 느끼는 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회성 해프닝으로 네. 끝날지 오늘 저 나스닥 네. 시장 급락한 게 아니면은 이게 또다시 어떤 큰 조정의 빌미가 돼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네. 이게 이제 걱정이 네, 돼서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아직은 일단은 하락 부분은 올해 1, 2, 3월에 걸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일단 된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그냥 비추세 시장의 그냥 연장성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번에 나스닥 일봉을 보면 일단은 14,500 정도 딱 전 고점이었거든요. 하락의 1차 이제 반등 시점에서 이제 다시 거기 저항이 맞고 내려온 시점인데 아마 당분간은 조금, 저는 사실 한 14,800 정도까지는 좀 슈팅이 나와주면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전에 조금 하락이 나와서 지구관에서는 충분히 개별주로는 여전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충분히 대형주 빼고는 매매해볼 만 했었거든요. 앞으로 뭐 공시나 이런 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뭐 미국 시장 하락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이 하락, 좀 대형주들은 좀 타격은 좀 있겠죠, 당연히. 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근데 중소형주들은 충분히 매매할 구간이라던가 해볼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나 하고 하는 기대감은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럴 오를 때는 오히려 빠지고 빠지면 우리 가서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제가 그랬죠, 어제가. 네. 어제가 미국 시장이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재미없었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궁금하긴 해요. 네. 기대된다기보다. 그 나스닥이 2.2% 빠졌지만 야간 선물 한 0.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종목별로 이제 폭탄 돌리기 같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종목들만 좀 조심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지금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그런 주식들이 좀 있죠. 종목들이. 일단은 뭐 지금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주식들, 뭐 그런 종목들. 쌍방울. 네, 쌍방울. 쌍방울. 네. 쌍방울이 예전에 그거 이덕화 광고 그거죠? 그 이덕화. 그건 트라이 아닙니까? 트라이. 네. 아닌가요? 트라이 쌍방울
쌍방울차례 기억이 안 나요.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제 뭐 관련 주식들 변동을 엄청나게 보여줬는데요. 뭐 쌍방울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차트로 예상하기는 어렵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서 뭐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지켜보시기만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해도 뭐 소액만 하실 거고. 근데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 이제 뭐 투기판에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건데, 뭐 이게 그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좀 수급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중소형주들은 안 좋은 거는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때 제가 매도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안랩도요. 이제 조금 기술적인 반등 영역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이제 상승, 이제 상승폭의 절반 되돌림까지 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이제 워낙에 고점에서 많이 이제 잘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반등은 시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래량 칠리고 하면 오늘 또 시장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또 이런 쪽으로만 또 하면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 또 재미없는 장은 또 질질질 흘러버리는 장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 보여주고 나서 그냥 어제도 사실 시장이 되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옆으로. 그러니까 어제 사실 기대했었거든. 네, 좀 그죠. 급등할 줄 알고. 그리고 되게 시장이 루즈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 주식 막 계속 들여다보고 전화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시간을 막 주식 보다가 시계를 쳐다봐도 한 20분밖에 안 가져 있고 어제는 정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지루한 시간인데 오늘도 좀 약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눈 뜨고 잘 찾아보시면 매매할 것들은 좀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네. 그 종목이나 뭐 섹터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어제 이제 공시들을 좀 찾아보면 되게 작은 공시인데요. 최근에 나온 공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수 앱지스가 어제 나온 공시는 아닌데요. 어제는 조금 떨어지만 이거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 알츠하이머 관련 이제 마일스톤을 받았다는 걸로 이제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대량 거래 나오고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그 금액이 약 43억인가 되거든요. 근데 43억이면 이 회사 전체 시가총액이 비하면 사실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거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장대 양봉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많이 밀렸던 종목들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트리거만 나와주면 이거다 싶어서 그냥 수급이 쫙 몰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대부분 근데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좀 되게 회사도 괜찮고 망할 회사 아니고 사업 영역도 확실한 회사 중에서 뭔가 트리거만 나와주면 시장에 수급을 확실히 몰려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제 나온 것 중에 TNR 바이오팹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게 마일스톤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제는 그 공장 신설 투자입니다. 80억 4억 정도의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공시가 났는데도 어제 장중에 좀 급등 25%까지 급등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공장 투자인데 이렇게 급등할 일인가? 그죠? 근데 윗꼬리가 좀 많이 네, 많이 밀리긴 달렸습니다. 어제 이제 권리락도 좀 있고 있어서 했는데 이게 과연 급등할 일인가? 이렇게 보면 시장의 수급이 뭐 건수만 기다리는 건지 요거는 아마 제 기억에 무상증자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무슨 무증 권리락이죠. 예, 무상증자 발표하고 이제 어제까지 이제 그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무상증자를 받는 거고 아마 이제 그걸 관련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일 겁니다. 근데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공시가 그 공시 때문인지 권리락 때문인지는 뭐 추후적으로 생각을 각자 해보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뭐 공시만 나와주면 그래도 이게 시장에 엄청난 나쁜 공시만 아니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 눈치 보다가 확 쏴버리는 그때 하면 이제 시세가 좀 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갈 데는 없죠. 그러니까 건수를 못 찾는다. 비추세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건수 잡아서 뭔가 하나 투기적인 움직임이 사실 좀 굉장히 좀 가능한 흐름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이지트로닉스라고 5G
네네. 이지트로닉스 5G 관련 종목이 얘도 공시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 주식은 이제 공급 계약 이것도 규모는 작습니다만 5G 정유기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와서 어제 장중에는 좀 흐름은 좋았었거든요. 막판에 좀 밀려서 그렇지. 근데 이지트로닉스도 그렇고요.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 아셈스라고 하는 신규 상장주, 뭐 다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들일 겁니다. 아셈스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신규 상장 주식들인데요. 신규 상장하고 흐름을 잘 타다 지금 어쨌든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수급이 좀 일정 부분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 대비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엔도 그렇고 마인즈랩. 네, 마인즈랩도 그렇고요. 이 주식도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어 지금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좋죠. 지오 엘리펀트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 이런 주식들은 다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17,600원이 이제 상장 직후에 가장 최고가였는데 지금 7,500원이면 반토막에서 더 나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예전에 SK 바이오팜도 3분의 1 토막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신규 상장주들한테 더 통계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사실 뭐 거래량이 엄청 많지 않고 시가총액도 엄청 크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좀 이미 시세 났던 지오 엘리먼트나 뭐 마인즈랩, 오토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금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도 계속 돈들이 뺑뺑뺑 돌아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한번 사볼만 하다. 분명히 공모하고 이 정도면 장외 거래가보다도 지금 더 떨어져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좀 바닥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주식들이 많은 거죠. 뭐 차백신연구소도 마찬가지고 한컴 라이프케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주식들은 아마 신규로 계속 관찰을 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인데 네. 결국은 이렇게 낙폭과대주도 그냥 우리 뭐 화장품 낙폭과대주 이런 식으로 섹터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규 공모주 가운데서 낙폭과대주 맞습니다. 요런 요 컨셉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 관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또 반도체 검사 장비 중에 네오셈이라고 하는 요 주식, 이 공시는 좀 사실 오를만 했죠. 단기 급등, 어제 급등해서 양봉도 거래량 이제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자동화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540억. 시가총액도 어제 올라서 이제 1,600 정도가 된 건데, 545억 공급 계약을 했는데,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146%니까, 사실 뭐 이건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는 동반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마치 공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 1년 넘게 주가가 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식은 지금부터도 뭐 신고가 이제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좀 두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음봉이 좀 커서 요거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봉은 상관없습니다. 이미 뭐 한 2배, 3배 오른 상태에서의 대량 거래 음봉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되지만 가끔 이런 갭상승 음봉도 주식 매집을 위한 음봉으로도 작은 소형주 중에서는 충분히 음봉으로도 매집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한번 주가 흐름을 향후 보시면 되게 좋은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공부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시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공시는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그것도 그렇죠. 그 뭐라 그럴까, 그 주가 상승이 그 다음 날까지 며칠 이어지는 그 공시가 있는데. 그날 물량 터는 공시가 있단 말이에요. 많죠. 그 우리가 이 공시도 이게 정말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공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시장이 꺾어질 때는 그게 대부분 또 파는 공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섹터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뭐 이게 한국 시장이 어렵다라고들 하시긴 하는데. 대표님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도 어렵지 않으세요? 미국 시장도 뭐 중소형주뿐만 우리나라는 중소형주의 변동이 엄청나지만 미국은 뭐 대형주도 뭐 변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마음 편하겠다고 생각해서 산 주식들 어제도 미국 주식들 보면
또 굉장히 또 변동성 많이 보였기 때문에 주식은 어렵다. 주식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 할 것 없이 다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진짜 그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주식 중에 중소형주가 하나 있는데 네. 그냥 가만 냅두거든. 네. 근데 그거를 만약 내가 그 단기 거래 매매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머리 터졌을 것 같아. 왜냐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느 날은 17%가 상승하고 그 다음 날은 13%가 빠지고 그 다음 날 또 7%가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야 진짜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야. 그 제 손님 중에 미국인 변호사 분이 한 분 계세요. 국제 변호사. 한국에서도 주식도 하고 이제 미국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 주식이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네, 자기도 이제 미국에서는 나름 이제 아니까 중소형주들을 매매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만났을 때 그랬어요. 한국 주식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미국 주식이 더 어렵다고. 미국 주식은 변동성이 더 엄청나다고. 그래서 자기도 뭐 얼마 많이 까먹었다고 막 계속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살 때 그냥 우리 흔히 아는 큰 주식들만 하니까 사실 좀 그게 좀 수익률이 좋았던 거고, 반대로 이제 미국 개미들, 미국인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 마찬가지로 어려웠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목수도 많고. 네, 종목수도 많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은 잘 모를 때는 혹은 경험이 적을 때는 그래서 안전하게 뭐 빅테크가 됐든 뭐 스타벅스 같은 우리가 충분히 글로벌리 알려져 있는 그런 브랜드 맞습니다.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그게 하는 게 사실 좀 편하긴 하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일단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말 주도주가 이쪽에서 나올 거 아니냐라고 기대할 정도로 좋았었는데 섹터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근데 지금 쉬고 삼성전자 또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13조 원대의 그 컨센서스는 되어 있는데요. 어제 내일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치가 있네요. 근데 어느 정도 발표 있고 이제 요거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신규 리포트 중에서 이제 다올투자증권이라고 옛날에 이제 KTB 투자증권이 이름을 좀 바꾼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딱 매력적인 제목의 이제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예전에 한번 100페이지 이상 되는 리포트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8페이지짜리예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조금 읽어보고 싶게 말씀해 주신 리포트인데 앞에 좀 서머리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뭐 100페이지 전체 화면으로 좀. 그럴까요? 근데 이게 가로라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종목별 투자 의견인데 이런 것들은 다 다 아시는 종목들이기도 할 거고 앞에 서머리만 좀 보면요. 지금 긍정적인 일단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에 주가가 어쨌든 반도체 섹터들이 제일 좀 더뎠고 기대에 비해서 그에 반해서 근데 이거를 건드리는 변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시장을 투자를 할 때 우선순위가 좀 갈렸었죠. 사실 지금은 반도체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원자재나 아니면 인플레와 관련돼서 그 가격 전가를 판가에 녹일 수 있는 회사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익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우선순위를 낙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식품주가 대표적일 거고 그 다음에 비료주들도 마찬가지였고 에너지 관련 주식들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였던 성원산업을 보시면 성원산업도 어제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화학업체 중에서는 지금 다른 화학 섹터들하고 다르게 혼자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정말 조용히 올라왔는데 성원산업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이제 플라스틱 첨가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글로벌 과점업체. 근데 이 회사도 판가를 올렸고 그거를 다 가격 전이를 했어요. 근데 이거 작년에 이미 판가 인상을 했는데 또 한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럼 얘는 인플레에 적응을 해서 올라가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쪽 섹터들만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반도체 부품사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사들, 이런 것들 보면 그 인상 가격을 아직 전이시키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3월 달에 지금 제가 보고서를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데 하나는 국내 경기 어디쯤 이건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이거하고 이제 반도체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요거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요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딱 있습니다. 2분기가 국내
국내 경기 사이클의 중요한 분수령. 그러니까 주가도 보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그 대외 변수가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수급도 정상화로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도체 섹터가 2분기에는 좀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여기 나온 그 리포트대로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두 다 IT 부품 주식들이 다 이제 정상 궤도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전망이죠. 그렇죠. 정말 전망인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지금 인플레가 다시 잡히지 않고 이제 그거를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예상한 대로 아구가 맞아 떨어져 가면 분명히 2분기에는 반도체 섹터들이 한번 종목별로 시세를 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DB 하이텍도 잘 가다가 갑자기 부러졌거든요. DB 하이텍 같은 주식도 그렇고 DB 하이텍 이 주식도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좀 잠깐 변곡점에 들어와 있고 대부분의 반도체 부품 주식들이 지금 한두 달 되게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 다 역배열이기도 하고. 근데 변곡점에서 이제 이걸 역배열을 뚫고 올라가려면 결국은 위에 저항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물량 소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환경도 해소가 돼야 되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이 리포트에서 말하고 있는 2분기에는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변곡점을 우려를 해소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반도체 섹터를 언제 살까 고민을 하지 뭔가 확 지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거래량들 판단해서 얘는 분명히 반도체 섹터 흐름만 좋아지면 우리 차례가 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그 섹터들, 테마주들 매매, 이제 주도 섹터 후보군들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인데, 기다리면 이 종목들은 우리 차례가 올 거다라고 해서 저점에서 사놓은 종목들이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저는 신고가 애매하게 어설프게 있는 거 말고 신고가를 가는 애들 신고가들을 매매하고 또는 신고가가 갈 걸로 예상해서 쌀 때 모아가는 애들 이게 두 가지 매매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거 매매하는 것들은 뭐 지금 테마주라던가 그다음에 기판이라던가 또는 제약바이오 섹터 몇 개라던가 그렇게 막 매매를 하는데 그런 건 그런 거대로 하고 반도체들은 분명히 기다리면 우리 차례가 순차적으로 올 거다. 그거에 대한 기대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반도체 올라서 사면 그러니까 다른 제약바이오나 테마주들은 쌀 때 사서 기다렸는데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반도체는 쌀 때 사서 기다리면 분명히 또 턴이 또 돌아오는 섹터 확실하게 좀 주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리포트들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어제 좀 저도 완전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다 보면 회복세 될 거다. 긍정적인 전망들입니다. 순차 효과가 발생할 거다. 그다음에 2분기에 저점 턴 어라운드를 전망한다 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 전망이 맞는 거고 조금 대외 변수가 계속 늘어지면 더 횡보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사실 좀 물음표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분기가 안 좋을 건 다 이제 알고 있고 있죠. 네.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2분기는 어떨 거야라고 이제 예상해주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그 연준 오늘도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니까. 이게 이제 잡히느냐. 결국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언제.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왜냐면 지금 그 대량 학살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끝날 듯 안 끝나 계속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변수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밀이라던가 그 곡물이 파종을 못해서 또 나중에 이게 아직 후폭풍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화두는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인플레하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두 개는 그리고 금리, 금융 관련 주식 이 세 개는 포트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시장이 다른 주식들 일시적으로 좋아서 성장주들 테크 주식들 다 날아갈 때 이 주식들 재미가 없더라도 이 주식들을 그때 싸게 좀 사놔야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테마가 또 돌거든요. 인플레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뭐 이런 리오프닝 테마는 어제 보면 파라다이스나 GKL 이런 주식들이 또 리오프닝 테마 중에서 갑자기 또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또 한번 팔아주는 것도 좋아요. 갑자기 또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한 번 또 급등하면 팔았다가 또 밑에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러니까 올해는 리오프닝하고 인플레, 금리 인상 관련 주식들은 잊고 있을만 하면 진짜 재미없네, 답답하네 할 때쯤 한 번 또 팍팍 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포트를 좀 중간 없이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즘 눈치 보기. 눈치 보기예요. 눈치 보기로. 네, 오늘도 그래서 저는 별 걱정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좀 보고 돈 벌 거 있으면 빨리빨리 돈 벌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큰 시세를 기대하지 마시고 짤막짤막하게 트레이딩 짤막짤막 가야 됩니다. 그게 싫으시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보유하셔야 돼요. 뭐 그냥 시장 보지 말고. 네, 시장 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